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지금 4,224, 아까 4,226까지도 잠깐 코스피가 오르던데요. 사상 최고치를 쓰고 마감하는지 또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들을 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이슈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좀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크게 본다면 글로벌 경제하고 금융시장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올해를 좀 되짚어 보면 올해는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뭐 네. 관세 때문에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좀 반전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뭐 관세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완화가 되면서 경기라든지 네.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호재였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뭐 원만한 사실은 금융시장과 경제를 좀 전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돌발 변수들 자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키워드상으로 좀 염두에 대는 부분 자체는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는 이 K 사이클 양극화 현상 자체는 내년에도 사실은 더 진행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AI 붐 자체, 뭐 과열에 대한 논란은 있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제2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AI 건설 또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결국 미국 주도의 AI 붐, 투자 붐 자체가 상당히 좀 진속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제라든지 또는 금융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완화적인 어떤 기조를 예상하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김치 쪽으로 좀 선회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과열과의 어떤 싸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어로는 원만한 시장을 전망하긴 하는데 그중에 이제 변수가 좀 생길 것 같다. 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통화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2월에 금리를 미국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물론 저희가 이제 지표, 그러니까 물가하고 네.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당초 내년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한두 차례 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일방적인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3에서 4회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그 파월 의장 체제하에서 뭐 물가 자체가 크게 튀지 않는 이상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된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트럼프의 입김 자체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 후에도 또 한두 차례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2월부터 미국이 그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해서 이제 1년물 이하짜리 이제 재정증권을 네. 상당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그 매입 규모 자체가 커지거나 또는 이제 1년짜리 이상의 그러니까 3년물이라든지 또 10년물 자체도 매입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조금 돈을 푸는 정책. 왜냐하면 또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생활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횟수를 좀 늘리는 요인이 되고 또 이제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뭐 돈을 더 푸는 네. 정책적으로 사실 좀 다가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물가 쪽에는 상당히 좀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물가 쪽에서 사실 좀 우려되는 거는 소위 이제 칩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새 보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IT 제품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는 좀 잠재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완화적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만약 하반기로 만약 상반기에 어떤 흐름 자체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또 AI 붐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쪽에 다시 좀 물가 리스크 자체가 좀 대두가 되면서 긴축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좀 부상이 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 횟수는 늘어날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일종의 부작용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 전망을 그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상호관세와 관련된 미국의 대법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법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잠재 있다라고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위법 판정이 나왔을 경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체 입법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는 할 겁니다. 근데 좀 약간의 좀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관세 환급이란 부분 자체가 일단 발생할 수 있다. 약 한 뭐 최대 경우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관세 환급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재정 리스크 자체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소위 이제 레임덕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증시의 좀 불안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대체 입법이 나오고 해서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큰 혼란은 없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줄 수 있고요. 반면에 비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아무래도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일정 기간은 또 관세가 없어지는 어떤 기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좀 비미국 그 증시라든지 경제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거의 1,500원 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강한 구두 개입, 그리고 실제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4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는 좀 완만한 하락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0 중후반대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네. 하반기는 다시 조금 뭐 1,400원대로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볼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좀 완화 강세를 좀 얘기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 부분의 약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엔화가 여하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강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위안화가 초강세입니다. 7위안대를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강세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원화 환율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4월에 WGBI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연금의 환해지 물량이 내년 상반기에 월간 한 50억 달러씩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조금 하락 쪽의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게 이제 WGBI가 세계 선진국 채권 지수 예, 뭐 이렇게 예. 저희가 얘기하면 예, 되겠죠. 예, 예. 여기에 이제 4월 편입 예.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달러가 좀 많이 들어올 거다. 이게 정부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네요. 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WGBI에 이제 편입을 하면 아무래도 추정되는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펀드라든지 뭐 또는 글로벌 연기금에서 사실은 자금들이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조금 편입에 대한 어떤 최대 유입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한 560억 달러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 자금이 국내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한 그것도 4월을 전후로 해서 한 6개월 내에 이러한 외화 자금 자체, 그러니까 채권 매입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국내 외환 수급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300원 후반대 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기관들을 보면 1%에서 2%대 사이 정도를 전망하더군요. 예, 뭐 저희 하우스에는 한 1.8%를 내년도 보고 있기는 네. 하지만 한 2% 정도 내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당히 낙수 효과를 상당히 좀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올해도 사실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자체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출 자체가 뭐 물량 측면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그 개선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출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부가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내년 아마 집행분이 한 30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집행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벤처 펀드라든지 이러한 활성화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 쪽에서의 어떤 성장 압력 자체를 상당히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일부 업종은 상당히 좋지만 나머지 업종은 여전히 회복을 네.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좀 성장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AI를 내년 글로벌 경제 모멘텀의 가장 중요한 걸로 꼽으셨어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미국이 지금 AI와 관련된 물론 이제 빅테크들 자체도 AI 투자를 많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미션 자체를 추진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AI와 관련된 투자 열기 자체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미국만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미국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 자체를 상당히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최근에 오라클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AI 기업들 자체가 회사채를 상당히 좀 많이 발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하고 상당히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내년에 있어서는 좀 옥석 가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전부 저희가 거시적인 부분을 좀 봤으니까 예. 고려했을 때 내년 투자 전략을 좀 짜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자주 하는 게 걱정의 벽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걱정의 벽을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내년도 사실 다양한 이러한 걱정 또는 리스크 자체는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확대 재정 통화 정책 거기에 이 AI 투자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주식 비중,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 자체를 조금 늘리는 어떤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K 사이클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를 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업종이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또 투자가 상당히 확대되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맞는 대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올해 이러한 자산 시장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에브리싱 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모든 에브리싱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